먼저 첫 번째로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탈건입니다. 탈건. 안녕하세요. HIS 건축학개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것들 혹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마련한 새 콘텐츠입니다. 아직 제목은 못 정했. 실무나 관련 경험, 다양한 생각들의 교류가 아카데믹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 분야이다 보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을 저만의 경험들과 또 이로 빚어지는 생각들이 건축 분야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양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하기 어려운 교수님보다는 쉽고 또 현실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선배 같은 컨텐츠랄까?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탈건입니다. 탈건. 건축 설계를 공부하고 또 실무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분야 경험 그리고 세대 차이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건축 설계를 하고자 했던 포부와 꿈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떠나는 이런 현상을 정의에서부터 배경과 이유, 역량과 결과들에 이르기까지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 경험과 주변 케이스들 그리고 직간접적인 소스들을 바탕으로 다루기에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과 커리어 청사진을 그리는데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탈건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건설 산업 전반을 떠나는 이들 혹은 현상을 모두 탈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건축 설계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건축 설계 공부 혹은 업을 떠나는 이들 혹은 현상을 말하겠죠.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네요. 우리 주변에 탈건이라는 칭호를 쓰는 이들을 살펴보면 휴학 혹은 자퇴를 통해 다른 분야 공부 및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 그리고 건축 설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업을 찾는 이직자 또 더 나아가서는 건축 설계를 주 업으로 삼지 않는 건축 설계업 종사자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선택 배경 및 이유가 비슷하고 또 뚜렷한 성격을 띠는 20, 30대 탈건 현상을 주요 대상으로 다뤄볼게요. 뉴욕은 사이렌 소리가 원래 많이 들려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가장 먼저 손꼽히는 탈건의 이유는 업무 강도 및 환경일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 채용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MZ세대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 1위가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 근무가 많은 곳, 그리고 2위가 업무량 대비 연봉이 낮은 기업으로 꼽혔어요. 아쉽고 또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 모두 건축 설계 분야의 특징이라 볼 수 있죠. 학교에서부터 익숙해지는 밤낮 가리지 않는 업무 강도는 자연스레 개인 여가와 생활까지 모두 송두리째 흔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와 달리 열심히 노력만 해선 달콤한 결실을 기대하기 힘들고 또 정보의 습득과 선별의 남다른 능력을 보이는 우리 MZ세대는 고민도 없이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겠죠. 설령 그 길이 내가 몇 년 동안 배운 지식과 기술을 모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사실 몇 달 전 본인 오피스를 운영 중이신 교수님 한 분이 놀러 오셔서 요즘 애들은 왜 6시 땡 하면 칼같이 나가냐 하시길래 교수님 예. 또 다른 주요 이유로는 적성 여부 및 불투명한 커리어 패스가 거론됩니다. 공대 미제가 물씬 풍기는 전문 분야라서 혹은 대학 입시만을 근 20여간 배운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 대일 시스템으로 인해 아니면 유명한 국내 건축가들이 모두 방송인이자 예능인인 현상으로 인해 건축학과로 입학하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본인이 갓 공부하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미적 능력도
역사적 지식도 모두 예상 바뀌고 낯설기만 한 이들은 학교 공부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힘들고 본인이 가고자 했던 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죠. 본인이 동경하고 또 되고 싶은 모습의 건축가가 되기 위한 커리어 개발 과정의 불투명성은 건축 공부를 즐기고 또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조차도 진입장벽이 낮은 다른 분야로 내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나마 크게 느끼고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국내 건축 교육의 부재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들을 통해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건축 이외의 다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안전된 삶을 보장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와닿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들을 말해보자면, 친구들아 미안해. 의전 준비하고 폐닥 생활을 보내고 있는 친구는 이듬해 수많은 의대들을 부활로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는 5, 6년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또 건설사 취업한 친구는 벌써부터 퇴직 얘기를 일삼죠. 반면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받고서라도 건축을 하겠다던, 건축에 미쳐있던 저는 현재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워라밸은 여전히 미치고 환장하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는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해진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든 고인물이 되면 다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최근 우리나라 한 치과 의사분께서 말해주는 월급을 듣고는 꽤나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소득 업종이란 말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분야든 그 좁고 작은 고인물에 이르기까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쩌면 그 길을 통해 집안 배경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성취를 이루는 이들을 보면 회의감에 젖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살아남기 위해선 분야를 자주 옮기고 또 변경하는 것이 결코 도움은 되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땠나요? 세상에 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 세대가 참고할 만한 커리어 전략은 결코 이전 세대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 탈건 한다 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된다는 건 본능적으로 잘 알겠죠? 그럼 낙서 이제 그만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가볼게요.